여러분, 지금 손에 된장찌개를 뜨는 숟가락이 들려 있다면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시 몇 초만 멈추십시오. 우리는 그 뜨거운 된장찌개 한 그릇이 어린 시절과 겨울 부엌의 기억에 연결된 그것이 60세 이후의 분들의 혈관과 신장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역설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끓어오르는 국 한 그릇, 흰쌀밥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새 다 먹어버립니다. 한국인에게 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콩으로 발효된 된장에는 많은 아미노산, 이소플라본, 자연 펩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유익균도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장은 돌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엌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몸에 더러운 물 수백 리터를 걸러냅니다.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과부하가 걸렸을 때 울리는 경고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한 그릇의 국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된장은 원래 짠 음식입니다. 말린 해산물, 삼겹살을 넣고 농축된 육수를 더해 끓이면 나트륨 양은 마치 모든 전기 스위치를 동시에 켠 것처럼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액은 혈관 벽에 압력을 밀어 올립니다. 신장은 한밤중에 야근하는 공장처럼 일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배관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습니다. 매일 소금 찌꺼기 한 층이 더해지기만 해도 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당장 아프지 않습니다.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진행됩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67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된장국을 매일 먹는 것이 신장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발이 약간 붓고 야간요가 늘었지만 그냥 넘기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나서야 놀라셨습니다. 그때는 그동안 신장이 조용히 견뎌온 세월을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된장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이 그것을 친구로 만들지 부담으로 만들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진하게 끓인 된장찌개가 있고 거기에 짠 김치와 바삭하게 튀긴 마른 생선까지 곁들여진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민족의 보약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된 필터에 소금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은 운에 맡겨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 김영수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응급실과 신장과를 오가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손상은 큰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이 공동체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는 식탁 위에서 지혜를 선택합니다. 습관 때문에 눈 감아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된장과 함께 끓이지 말아야 할 것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먹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 여러분께서 부엌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로 노년이 더 든든해질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저와 함께 끝까지 계십시오. 오늘 밤의 현명한 한 결정이 몇 년 후 병상에 눕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이른 새벽 인천에 사는 69세 박 씨는 숨이 가쁘고 입술이 푸르게 질린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역과율 수치가 급격히 감소했고 크레아티닌은 상승했으며 혈중 칼륨은 안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혈액은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배관처럼 끈적하게 걸쭉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통조림을 드시지 않았고 술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직접 요리하고 직접 된장을 담그고 현미에 팥을 섞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신장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많은 가정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를 쓰러지게 만든 것은 술이 아니었습니다. 담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건강한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발효식품인 된장찌개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는 아미노산이 있고 유익균이 있고 콩에서 비롯된 이소플라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신장은 20대의 신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장은 부엌 정수기의 필터 코어와 같습니다. 30년 동안 교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과막은 얇아집니다. 여과 구멍에는 찌꺼기가 달라붙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짜게 먹어도 나트륨이 밖으로 배출되었습니다. 마치 야근을 해도 아직 인력이 충분한 공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끼에 짠 된장국을 먹고 김치를 곁들이고 마른 생선을 더하고 삼겹살까지 더한다면 나트륨, 칼륨, 인이 동시에 밀려 들어옵니다. 이는 이미 낡은 전선이 깔린 집에서 모든 전기 스위치를 한꺼번에 켜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배관이 흔들립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압의 압력이 얇아진 사구체를 강하게 통과할 때 그 여과막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영화처럼 즉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서히 찢어지고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그제야 당황하게 됩니다. 노년은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두려움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은 좋은 음식이라는 라벨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매일 어떻게 조합하고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평생 넘게 일해온 이 여과 코어를 지키기 위해 오늘 저는 60세 이후의 경우 된장국과 함께 피해야 할 3가지 조합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 폭탄 국그릇과 반찬 접시가 손을 잡을 때 제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조용히 쌓이고 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비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빨갛게 익은 배추김치입니까? 간장에 절인 깻잎입니까? 달콤 짭짤하게 볶은 멸치입니까? 각각 놓여 있을 때는 익숙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함께 놓이면 더 이상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된장은 발효와 장기간 염장 과정으로 인해 본래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소금에 절인 김치를 더하고 짭짤하게 양념한 건어물을 더하면 이는 이미 전선이 낡은 집에서 3개의 전기 스위치를 동시에 켜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많은 분들은 발효식품은 좋다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아미노산이 있고 유익균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여전히 소금입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혈관은 더 이상 새 고무호스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햇빛과 비를 맞은 배관과 같습니다. 건조합니다. 단단합니다. 탄력이 떨어집니다. 소금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배관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합니다. 압력은 심장으로 몰립니다. 신장으로도 몰립니다. 신장은 쉬지 않고 새 교대로 일하는 정수공장과 같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공장은 더 높은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기계는 새 기계처럼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71세 김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신 분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짜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을 된장국에 말아 드시고 젓갈을 더하고 김치를 더하셨습니다. 한동안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는 2다리가 이미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강이 뼈 부위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눌린 자국이 탄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반죽을 눌러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신장이 제때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머물러 있던 수분이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트륨은 매일 물주전자 바닥에 쌓이는 석회 찌꺼기처럼 축적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층이 두꺼워지고 흐름은 느려집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때 밥도둑이라고 불리던 반찬들이 사실은 신장의 기력을 조금씩 빼앗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짠맛은 혀끝을 몇 분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혈관은 몇 시간 동안 이를 견뎌야 합니다. 신장은 밤새도록 버텨야 합니다. 노년은 오래된 습관과 맞바꾸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소금과 신장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많은 분들 가운데 걱정이 시작되는 분들이 계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리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신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저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말을 벗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발등을 강하게 눌러보십시오. 또는 종아리 안쪽 뼈 부위를 눌러보십시오. 5초 동안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천천히 숫자를 세십시오. 그 다음 손을 떼십시오. 만약 피부가 곧바로 원래대로 올라오고 눌린 자국이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의 정수기 시스템이 아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장이 아직 과부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눌린 자국이 몇 초 동안 그대로 남아있고 마치 눌린 밀가루 반죽처럼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눌렀을 때 들어간 부종은 수분이 체내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집 안에 배수관이 막히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위로 밀려 올라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직접 해보셨을 때 다리가 여전히 단정하다면 댓글란에 편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미신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전하는 하나의 다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병상이 아니라 부엌에서 평안하게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약간의 눌림 자국이 보인다면 조용히 넘기지 마십시오. 노년은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된장찌개를 드실 때 지나치게 짠 김치는 덜어내고 소금에 절인 건어물은 줄이고 간장을 더해 붓지 마십시오. 식탁 위에서의 작은 결정 하나는 전선이 녹기 전에 스위치를 하나 끄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은 하룻밤 사이에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압박하지 않는다면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저는 소금 폭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실수입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날카로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어 끓이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푸른 채소, 고기 적은 식단, 담백함. 그러나 바로 그 담백함이 국 안에 숨겨진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여러 해 동안 가동해온 정수기와 같습니다. 여전히 작동은 합니다. 그러나 필터 코어는 더 이상 새 것이 아닙니다.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소변이 묽다면 몸은 이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된장찌개를 짜게 드시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소변은 더 농축됩니다. 배수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충분하고 묽게 흐르면 작은 찌꺼기는 함께 흘러갑니다. 그러나 물이 적고 걸쭉하다면 찌꺼기는 달라붙습니다. 옥살레이트가 농축된 소변 환경을 만나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모래알은 서로 뭉쳐 돌이 됩니다. 결석은 한 끼 식사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6세 박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채식을 하셨습니다. 푸른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혈액이 깨끗해진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마다 시금치를 한 움큼씩 넣으셨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지 않았습니다. 찬물을 짜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옆구리를 붙잡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단단한 물체가 안쪽을 긁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복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꿰뚫는 통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요관에 결석이 있었습니다. 채소를 한 번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채소든 다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금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년은 오래된 습관으로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결석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부드러운 순두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수공장 안이 거친 돌 조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여전히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겠습니까? 배출관이 막히면 물은 역류합니다. 노폐물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혈액은 더 이상 맑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병상에 누워서야 후회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많이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만큼은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드시고자 한다면 최소 30, 60초 정도 끓는 물에 데치십시오. 첫 물은 짜내십시오. 지나치게 짠 국물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하지 마십시오. 식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 해의 번거로움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시금치는 살짝만 데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끓는 물에 넣어 최소 40, 60초 동안 삶고 첫 물을 전부 버리고 가볍게 짜서 물기를 빼면 옥살레이트의 상당 부분은 물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고 잘라서 그대로 짠 된장찌개 냄비에 넣고 끓인 뒤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 옥살레이트는 이미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두 섭취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더 이상 막 가동을 시작한 새 공장이 아닙니다. 여러 교대 근무를 거쳐온 공장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물은 적고 찌꺼기는 많으며 필터 코어는 더 쉽게 오염됩니다. 짜게 드시고 물을 적게 마셔 소변이 농축되면 옥살레이트는 배관 속의 고운 모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면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먹고 푸르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 없이 몸을 돌보는 것은 오래된 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잘못 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필터가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결석으로 인해 필터가 긁히면 처음 상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허리가 쥐어짜듯 아픈 뒤에야 어제의 식사를 돌아보기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시청하신 직후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시금치가 된장 항아리 옆에 있다면 두 가지를 분리해 두십시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식탁 위의 지혜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채소를 드시고 싶다면 별도의 냄비에 물을 끓이십시오. 물은 충분히 끓어야 합니다. 채소를 넣으십시오. 천천히 60까지 세십시오. 건져내십시오. 삶은 물은 버리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다시 헹구십시오. 그 다음에야 무치거나 담백하게 볶아 드십시오. 짠 국물 냄비에 바로 넣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배관 안에 한 겹의 거름망을 더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은 부엌 안에 있습니다. 병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살인자, 칼륨 과부하, 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우리를 주저앉게 할 만큼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흰쌀밥을 끊고 잡곡밥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그릇과 함께 드십니다. 식사 후에는 바나나 한 개로 마무리합니다. 또는 국물을 걸쭉하게 하려고 감자를 많이 넣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점수 10점짜리 식단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이러한 습관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낡은 트럭에 짐을 과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바로 고장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는 더 이상 민감하지 않습니다. 칼륨은 원래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신장이 그것을 배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을 오랫동안 사용한 정수기 필터 코어로 떠올려 보십시오. 새 것일 때는 탁한 물이 들어와도 깨끗한 물이 나갑니다. 그러나 필터가 마모되면 얇은 찌꺼기 층 하나만으로도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된장에는 이미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잡곡밥, 특히 검은 콩, 팥이 들어간 종류에는 칼륨이 더해집니다. 바나나, 감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신장이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칼륨은 혈액 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작동합니다. 정확한 박자마다 스위치가 작동하는 제어판과 같습니다. 칼륨이 과도하면 그 전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 그러나 저는 용어를 기억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연료를 엔진에 넣는 모습입니다. 기계가 떨립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9세 박 씨의 식단을 다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교과서적으로 드셨습니다. 된장찌개, 콩이 가득한 잡곡밥, 저녁 식사 후 바나나 1개. 누구도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역시 매우 과학적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오랜 세월 과도하게 일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다행히 제때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노년은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심장이 흔들린 뒤에야 식사를 고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저녁 된장찌개와 함께 잡곡밥을 드시고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바나나나 감자를 더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신장은 휴일 없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야근을 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칼륨이 몸 밖으로 소금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배출관이라 불리는 신장이 아직 원활하게 열려 있을 때에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집 안에 배수관에 찌꺼기가 끼어 있는데 매일 물을 더 흘려보낸다면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역류합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새 것 같은 공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세교대로 일해왔습니다. 필터코어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콩이 가득 들어간 잡곡밥, 고구마와 바나나, 거기에 진한 된장찌개 한 그릇까지 더해지면 칼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되기를 기다립니다. 신장이 한 박자만 늦어도 칼륨은 혈액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전기 스위치 판과 같이 작동합니다. 전류는 매 순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누군가 전압을 잘못 조절한 것과 같습니다. 심장 박동이 언제 어긋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정성을 다해 차린 한 상이라도 신장의 나이에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노년은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 뒤에야 어젯밤 식사를 돌아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특히 칼륨이 본래 많이 들어있는 된장찌개를 드셨다면 함께 먹는 밥은 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과일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두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한 끼에 모두 몰아넣지 마십시오. 건강은 부엌 안에 있습니다. 응급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오랜 벗들과 등산을 가고 자연 보약이라 믿으며 잡곡 도시락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같은 습관으로 함께 식사하고 있지만 각자의 신장 상태는 이미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만 알고 있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등산 모임이나 향후회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십시오.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 일찍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수십 년 함께 해온 벗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리듬 이상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조금만 더 일찍 말해줄 걸 하고 자문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한 번의 공유가 내일의 안타까움을 한 번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부터 건강에 좋다는 말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장을 바라보십시오. 그 나이에 맞게 드십시오. 그 여과 능력에 맞게 드십시오. 장수는 보양식의 개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장수는 식탁 위에 깨어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장이 조용히 과부하되고 있다는 3가지 신호. 방금 제가 나눈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내 신장이 지금 조용히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신장은 매우 온순한 장기라서 견디는 데에 아주 능합니다. 위처럼 통증을 외치지 않습니다. 관절처럼 찌릿하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절반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곧 신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장이 멈추기 전에는 항상 기계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오늘은 단 3가지 신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바로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병이 오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부종, 다리 부종,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평소보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늘 끼던 반지가 갑자기 꽉 낍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잠버릇이 나빴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배수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집 안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깨끗한 물이 나갑니다. 필터가 약해지면 물과 노폐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연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부종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가려움, 단순한 피부 가려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겉피부가 살짝 가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안쪽에서부터 은근히 올라오는 불편한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피부가 건조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긁을수록 더 가렵고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이 여과를 잘하지 못하면 요소, 크레아티닌과 같은 물질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혈액 속을 순환합니다. 그리고 피부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주전자 바닥에 석회 찌꺼기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오래 쌓이면 층을 이루게 됩니다. 피부는 단지 반영하는 곳입니다. 근본은 여과 장치에 있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참고 견디기 위한 시기가 아닙니다. 거품 많은 소변, 여과막이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십시오. 잠시 살펴보십시오. 소변에 흰 거품이 많이 떠 있고 비누 거품처럼 두껍고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에는 매우 미세한 여과막이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붙잡아두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단백질이 소변을 따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품은 바로 그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경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열어 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는 한 박자 멈출 때입니다. 식탁을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소금 섭취량, 칼륨 섭취량, 물 섭취량을 돌아보십시오. 건강은 부엌에 있습니다. 비싼 약 처방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저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부엌에 있는 된장 항아리를 조금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끊어버릴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용합니다. 된장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식탁의 영혼입니다. 발효된 된장에는 이소플라본, 콩펩타이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을 더 튼튼하게 하고 면역을 돕고 몸의 만성적인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된장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불은 집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이 밥을 익히기도 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소금과 칼륨, 진한 육수를 한꺼번에 몰아서 넣는다면 오래된 여과장치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은 40, 50년 동안 새 교대로 일해왔습니다. 30대처럼 계속 돌리도록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노년은 운에 맡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끓이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맑은 된장국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진하게 우린 사골 육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 기준으로 500, 600ml의 맑은 물만 사용하십시오. 신장은 가벼움을 필요로 합니다. 진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된장은 수북하지 않은 일큰술, 약 10옥만 사용하십시오. 더 진하게 라며 추가로 넣지 마십시오. 짠맛이 감각을 속이게 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계, 흰 두부 100기 작은 네모로 썰어 넣습니다. 애호박이나 배추 한 줌 정도입니다. 버섯 얇게 몇 조각입니다. 바지락, 짠 소고기 또는 신맛과 짠맛이 강한 김치를 한꺼번에 추가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한 냄비의 국은 냉장고 속 모든 짠맛을 모아 넣는 곳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합니다. 된장이 풀린 후 약한 불에서 3, 4분만 끓이고 불을 끄십시오. 예전 습관처럼 20분 동안 은근히 끓이지 마십시오. 오래 끓이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짠맛과 칼륨이 농축됩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농축된 국물은 마치 배관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할수록 압력은 더 높아집니다. 신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째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저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과 장치는 이미 마모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옛 습관대로 살고 싶다면 저는 붙잡지 않습니다. 저는 약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2026년을 두 다리로 단단히 서서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100세가 되어도 병상에 눕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스스로 장을 보며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부엌에서의 3분 변화는 앞으로의 30년 걱정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 저녁의 국 냄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국 냄비에서 소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께서 매일 하고 계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과 장치에 스스로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푸른 채소가 항상 더 신선할수록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40, 50년 동안 새 교대로 일해온 신장에게는 영양소 1mg을 모두 지키는 것보다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공장은 더 많은 원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공장은 압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뜨거운 물 목욕, 조리 전 살짝 데치기. 많은 분들이 채소를 끓는 냄비에 바로 넣어야 영양이 보존된다고 믿습니다. 젊은 경우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가 가볍게 붓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조금 올라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시금치, 근대 또는 잎이 큰 채소를 된장국에 넣는다면 바로 넣지 마십시오. 물을 따로 한 냄비 끓이십시오. 물이 강하게 끓을 때 채소를 정확히 60초 넣으십시오. 그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 일부는 정수기에 필터를 끼우기 전에 한번 씻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 속의 옥살산과 칼륨은 물에 매우 잘 녹습니다. 데치기만 해도 절반 이상이 물과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채소를 건져낸 뒤
남은 초록빛 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물이 바로 우리가 그대로 두었다면 신장이 처리해야 했을 부분입니다. 마치 주전자 바닥에 가라앉는 석회 찌꺼기와 같습니다. 그 물을 하수구로 버릴 때 여러분은 몸속 배관의 압력을 하나 덜어낸 것입니다. 신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1분의 번거로움이 여러 해의 부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오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 따뜻한 물 목욕. 칼륨을 빼내기 위해 담가두기, 감자, 고구마, 많은 한국 가정에서 여전히 국물 맛을 위해 넣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부담을 결정합니다. 큰 덩어리로 썰어 바로 냄비에 넣지 마십시오. 평소보다 조금 더 작게 깍둑썰기 하십시오.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넣으십시오. 최소 30분은 담가 두십시오. 왜 작게 썰어야 합니까? 각 단면이 하나의 배출구와 같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물속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30분 후에는 담갔던 물을 버리십시오. 한 번 더 헹구십시오. 그 후에 조리하십시오. 고소한 맛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나 여과장치에 가해지는 압력은 줄어듭니다. 오래된 배관에 물을 흘려보내기 전에 밸브를 조금 여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은 운에 맡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장을 벗기자마자 바로 냄비에 넣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는 염화 마그네슘이나 황산칼슘과 같은 응고제가 사용됩니다. 독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모된 신장에게는 과잉이 곧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썰기 전에 두부를 따뜻한 물에 약 5분 담가 두십시오. 또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으십시오. 그것은 번거로운 의식이 아닙니다. 표면에 불필요한 부분을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두부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소화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속으로 가벼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요리는 단지 맛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장 공장을 통과할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식탁 위에서 지혜를 선택합니다. 편리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치고 담그는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그러나 덜어내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 냄비 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장이 추가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그릇의 국은 단지 음식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몸속 공장을 가벼운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항상 다음의 3가지 재료를 냉장고에 두고 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식탁 위의 지혜입니다. 양파, 배관을 윤활하는 역할. 저는 소금의 압력이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수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찌꺼기가 붙습니다. 물이 무겁게 흐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천연 항산화 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익혀도 일부는 남아 혈관이 더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저는 예전 습관보다 양파를 조금 더 썰어 넣습니다. 보통은 예전보다 반 개 정도를 더 추가합니다. 익으면 양파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냅니다. 이 단맛 덕분에 된장을 줄여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더 적게, 배관에는 압력이 덜해집니다. 우리는 혈관이 단단해진 뒤에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그러나 신장 공장은 야간 근무 1번을 덜 하게 됩니다. 무와 양배추, 희석해주는 물줄기. 60세 이후의 경우 식후에 더부룩함이나 소화지연을 자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국물이 너무 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에는 수분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있어 위 점막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냄비에 넣고 부드럽게 익히면 맑고 은은한 단물이 나옵니다. 마치 탁한 물에 깨끗한 물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냄비 안의 염분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더 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싱겁고 퍽퍽하게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양배추가 부드러워지면 속이 더 가벼워집니다.
식후의 느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지나치게 짠 물줄기를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도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은 매 식사 후 더부룩함을 견디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단히 서기 위해 먹습니다. 먹고 나서 누워 한숨 쉬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버섯, 고기를 대신하고 맛은 지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기운이 약해졌다고 느끼면 보양을 위해 소고기나 조개를 더 넣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와 같은 질소 함유, 부산물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미 오래된 신장에게는 그것이 여과장치에 모래를 더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버섯은 다릅니다. 버섯에는 구안일산이 들어있어 감칠맛을 만듭니다.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을 한 줌만 넣어도 된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버섯 속 베타글루칸은 장 안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나트륨과 남은 찌꺼기를 일부 흡수하여 대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고기는 조금 줄이고 버섯을 더하십시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처리하기 어려운 원료를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장은 다루기 쉬운 원료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고기 한 점을 줄이십시오. 양파 반 개를 더하십시오. 무 몇 조각을 넣으십시오. 버섯 한 줌을 더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것들이 우리가 더 오랜 세월 스스로의 두 다리로 설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삽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봅니다.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밤 신장이 한숨을 덜 쉬게 하는 한 그릇의 국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얀 된장국이라고 부릅니다. 색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철학 때문입니다. 국을 완성하는 방법. 먼저 바로 맹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밑동을 냄비에 넣습니다. 약 700ml의 물을 더합니다. 끓이다가 약한 불로 줄입니다. 15-20분 정도 끓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단맛의 육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채소가 맛을 충분히 우려낸 후에야 된장을 넣으십시오. 된장의 양은 예전 습관의 절반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2큰술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1큰술만 사용하십시오. 완전히 풀어 섞으십시오. 이렇게 적으면 싱겁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양파와 무에서 나오는 단맛, 구안일산이 있는 버섯의 감칠맛, 그것들이 소금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전압을 높이는 대신 다른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미리 담가 씻어둔 두부와 손질한 버섯을 넣습니다. 두부의 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도 됩니다. 두 사람 기준으로 약 150-200g입니다. 3-4분 더 끓인 뒤 불을 끄십시오. 국물은 더 맑고 부드러운 흰빛을 갠 것입니다. 짙은 갈색도 아니고 자극적인 짠맛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백된장국이라고 부릅니다. 맛이 없어서 흰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가벼워서 흰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5세의 박씨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다리가 붓고 밤에 소변을 계속 보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본인은 곧 기계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리 방법을 바꾸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버섯을 늘리고 고기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습니다. 수치는 더 안정되었습니다. 부종도 분명히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몸을 해치는 일을 멈춘 것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정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찌꺼기를 더 이상 붓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더 조용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항복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냄비 속 비율을 바꾸면 됩니다.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괴로울 정도로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조리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소금은 더 적게, 지혜는 더 많이. 우리는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삽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께서 이런 국을 한번 끓여보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댓글 아래에 100세라고 적어주십시오. 그것은
행운을 비는 말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한 그릇의 국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신장이라는 정수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입맛을 돋우기 위한 요리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안에서 과부하된 스위치 하나를 스스로 끄는 방법입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평생 동안 가족을 묵묵히 떠받쳐온 자신의 몸을 다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노년은 방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더 현명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3가지 버림을 분명히 새깁니다. 혈관이 물때 낀 수도관처럼 딱딱해질 정도로 짠 반찬을 먹는 습관을 버립니다. 데치지 않고 급히 끓인 시금치를 먹어 옥살레이트가 신장 여과기 속 작은 돌처럼 결정되는 습관을 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식품과 잡곡밥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버립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전기 스위치가 불안정해진 것처럼 심장이 언제든지 불규칙해질 궤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몸속 공장은 이미 야간 근무 한 차례를 덜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지킴입니다. 데치고 담그고 씻는 등 충분한 전처리 습관을 지켜 몸에 들어가기 전 부담을 줄입니다. 부엌에 양파와 버섯을 지켜둡니다. 퀘르세틴은 혈관벽을 더 유연하게 도울 수 있고 베타글루칸은 나트륨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흰 된장국을 지킵니다. 소금은 적게, 채소는 많이 하여 신장이 제때 필터를 교체한 정수기처럼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합니다. 3가지 버림, 3가지 지킴의 원칙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탁 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자녀들의 평안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의 2발로 집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차가운 병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다 드시며 짓는 미소입니다.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세까지 병상에 누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2026년이 되면 서울, 부산, 대구의 집 근처 공원 가로수 아래를 많은 분들께서 걷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투석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식탁에서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검사 수치가 나빠진 뒤에야 놀라서는 안 됩니다. 노년은 항복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삶의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김영수 의사는 매일 아침 위협이 아닌 부드러운 알림을 전하는 친구처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러한 안내를 계속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화면 아래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숫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맞는 100세 공동체가 더욱 커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안하고 자주적이며 자신의 2발로 굳건히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